자,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에 동영상 한 3개 정도 올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올린 자료 보면 좀 답답할 텐데요. 그림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교재에 있는 그림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좀 짧게 좀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 좀 하도록 해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겁니다.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린하우스 이펙트는 음, 말 그대로 지구가 우리가 살기 편안한 그런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죠.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리 책 교재는 조금은 단순하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대기로 들어오는 빛 에너지의 양을 S라고 했고요. 이 S 중 대기 바깥쪽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비율을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 빼기 AS, 그러니까 S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량에서 반사되는 태양에너지량을 빼준 1 빼기 AS를 지구에서 흡수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된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한 이 지표는요, 온도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이렇게 상승된 온도의 그 지표는 S2만큼, 이 E가 Earth죠. 이 지구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다시 내보내게 되는데요. 적외선 영향의 빛을 내보내겠죠. 지구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배출된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기에 흡수된 후에 이 대기로부터 다시 땅 쪽, 그라운드 쪽으로 이 대기로부터 또 복사 에너지가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대기 바깥쪽으로 이제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아래 첨자 E는 지구로부터 빠져나가는 복사 에너지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 A는 대기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평형을 이 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평형을 한번 세워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평형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해서 어떻게 해서 이 대기 온도를 중심으로 계산한 그 값에서 우리가 이 대기 온도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식들이 이제 유도가 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책을 한번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연력학제 1법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Q는 이거를 시스템 혹은 개라고 하죠. 지금 밀폐계인데요. 이 밀폐계로 들어오는 열량을 Q, 그 다음에 이 밀폐계가 외부의 한 E를 W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차이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연력학 제곱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 파워스테이션, 더멀 파워스테이션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했듯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합쳐서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컴프레서가 이제 고온, 고압의 작동 유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보통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는 컴프레서보다는 이제 우리가 펌프가 대부분 대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브레이튼 사이클 같은 경우도 컴프레서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랭킨 사이클이라면 이 펌프를 지난 컴프레서 대신에 펌프라고 한다면 펌프를 지난 스팀은 뭐 물론 액체인 상태인데요. 물은 보일러에서 Q1 만큼의 열을 받아서 스팀이 만들어지고요. 이 스팀은 터빈을 구동시키고 다시 응축기를 통해 가지고 열을 배출하고 펌프로 돌아오는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면서 운전을 하고 있죠.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를 작동유체라고 했을 때 카르노 사이클에 한번 그려봤는데요.
B하고 이제 C 과정은 부피가 커지고 있고요. 물론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온도가 떨어지면 압력도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팽창을 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터빈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D에서 A 과정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싱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Q1은 외부로부터 어, 힛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이 동일 온도상에서 팽창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외부로 열을 배출하는데 동일 온도 상태로 열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카르노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온 상태에서 열을 공급을 받고 등온 상태에서 열을 내보내는 아주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것은 동일한 압력 상태에서 가스의 팽창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일한 압력에서 가스가 팽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다가 뭐 1kg의 추를 이렇게 1kg의 추를 올려놨다라면 그리고 밑에서 힛 에너지를 가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팽창을 지금 이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가 팽창을 해가지고 이 부피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1kg을 추를 올려놨기 때문에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열이 공급됐는지를 확인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힛을 가하기 전에 내부 가스의 엔탈피하고요. 힛을 가해진 후에 엔탈피를 구해서 그 차를 구해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Q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아베릭은 이렇게 힛이 0인 경우에서의 컴프레션 압축 혹은 팽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컴프레션 양하고 익스펜션 양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입구 A점에서의 엔탈피하고 B점에서의 엔탈피 차이를 이용해서 만약에 B점의 엔탈피가 A점 엔탈피보다 높다라면 컴프레싱 과정인 거고요. 이제 반대 과정이라면 익스펜션, 터빈과 같은 과정인데요. 그때 발생하는 혹은 소요되는 열 1 에너지는 엔탈피 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그 스팀의 TS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념할 게 바로 이게 동일한 압력 선도죠. 세로축은 온도고요. 가로축은 엔트로피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그 선도를 그리면서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꼭 익혀두길 바라고요. 이 지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죠. 점선은 건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서브콜드 리퀴드, 여기는 투페이스 스테이트, 여기는 스포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다음 그림은 카르노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이 스팀 파워 플랜트의 TS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오전에 이제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추가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자, 이것도 랭킨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오전에 올린 동영상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고압 터빈이 웍을 하고요. 고압 터빈이 웍을 한 다음에 제가열을 통해서 중압담 터빈이 일을 하고 터빈을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재가열을 해서 저압단 터빈이 일을 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재가열 있는 랭킨 사이클이 되겠죠. 뭐 압력은 여러분들 설명했지만 이게 동일 압력 선도이기 때문에 압력은 계속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압단 터빈의 압력은 이렇게 좀 낮은 상태고요. 저압단 터빈은 훨씬 더 낮은 상태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죠. 온도는 지금 얘가 가장 높은 상태가 있고요. 이거는 브레이튼 사이클인데요. 브레이튼 사이클의 PV 선도하고 TS 선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적인 브레이튼 사이클도 터빈인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증가를 안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과정에서도 등 엔트로피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엔트로피도 증가하고요. 온도도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열을 배출하는 과정은 그 온도도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도 시스템에서 빼주니까 낮아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레이튼 사이클이죠. 이거는 컴바인드 사이클 가스 터빈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이 아랫단에서 보는 부분은 브레이튼 사이클 그리고 여기서 나온 백가스를 이용해서 보일러 역할을 해서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을 구동시키는 랭킨 사이클이 결합된 가스 컴바인드 가스 터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동층 연소, 석탄 화력에 있어가지고 유동층 연소는 특히 이 그림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플루이다이즈드 베드죠. 그래서 아주 작은 형태의 콜 파우더라고 되어 있죠. 이 파우더 형태의 콜, 석탄을 이 공기를 불어줘가지고 이렇게 띄우죠. 이렇게 붕붕 떠 있으니까 유동층 플루이다이즈드인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연소를 시켜주면 낮은 연소 온도로 인해서 녹수 발생도 좋고요. 이것은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질과도 반응이 쉬워가지고 황도 제거하고 그래서 다양한 환경적으로 조금 친환경적인 그러한 연소 방식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큐퍼 대수층에 있어서의 열 에너지를 취득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콜드 워터를 인넷 홀에다가 콜드 워터를 배수층 안에 주입을 해가지고 이 콜드 워터가 점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핫 워터로 바뀌어서 이제 아웃렛 보홀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 VF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봤고요. 압력 강화가 어떻게 이 대수층 고공질 사암 다공질 사암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 시간이 걸리는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그 식을 참조할 때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물론 이제 차가운 movement of cold plant인데 이 차가운 유체가 지나가는 차가운 유체 여기 그림에도 보듯이 여기 cold plant라고 되어 있죠. 차가운 유체가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따뜻한 유체로 바뀌게 될 텐데 이 cold plant 잎을 이렇게 표시했죠. cold plant 차가운 유체가 주입돼 가지고 이 사암층을 지나가면서 점점 온도가 상승하는 이러한 형태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죠. 이거는 고남태예요. 얌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핫 드라이락, 핫 드라이락이 이 콜드 워터가 들어와 가지고 화강암 틈새를 지나가면서 이 핫 락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은 설명을 했으면 보도록 하고요. 이거 끝 슬라이드인데요. 뭐 굉장히 오래전 자료긴 한데요. 지오더멀 에너지 를 통해서 이 전기를 생산하거나 혹은 그 열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그러한 그 가용량을 나타내고 있죠. 단위는 메가와트 일렉트론 볼트, 메가와트 여기는 더머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T로 표현했고요. 얘는 전기를 생산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이제 동영상 보기 지루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그 테이블하고 그림들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들을 공부할 때 같이 조금 책도 펴놓고 이 동영상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